캘리포니아주의 하루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2만 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입원 환자 수도 사상 최고치인 9,365명이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에 반발하는 독립시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사디나시에 이어 베벌리힐스시도 야외 영업 금지 조치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이 파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을 서방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미국 FDA는 오는 10일쯤 승인할 예정입니다. 남가주 에디슨사가 오는 토요일까지 강제 단전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불기 시작하는 강풍에 따라 산불 위험이 고조됐기 때문입니다. LA시가 운영하는 골프장은 오늘부터 한 가구 구성원만 예약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기존 예약은 코로나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모두 강제 취소시켰습니다. 네, 영업 제한 조치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베버리힐즈시가 카운티 정부의 야외 영업 금지 조치를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LA 카운티 지역에 이어서 오늘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한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입원 환자 수도 코로나 사태 이후의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먼저 김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넘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추가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넘은 것은 처음이며 기존 최고치였던 지난주 화요일에 비해 2,500건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입원 환자 수도 9,300명을 넘어서며 기존 최고치였던 하루 전에 비해 316명이 증가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확산세로 인해 입원 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중환자실 수용과 치료 능력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LA 카운티도 5,900명이 넘는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며 높은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이 발표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5,987명. 사망자는 40명이 추가됐으며 2,400명 이상이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입원 환자 수는 하루 전보다 200여 명이 증가한 2,439명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평균 입원 환자 수가 2주 전에 비해 94%나 증가한 겁니다. We're now at the worst point we've experienced thus far in the pandemic. So I ask everyone, take every single precaution to protect yourself and those around you. 크리스티나 갤리 LA 카운티 보건서비스국장은 앞으로 4주 후 중환자실 병상이 부족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임시적으로 병상은 늘릴 수 있지만 의료 장비와 물품, 그리고 특히 의료진이 부족해 치료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hat matters is a hospital's practical ability to take care of the patients that come in the door. And that requires not just a bed, but more importantly, it requires people, it requires staff, it requires supplies and equipment. LA 카운티와 캘리포니아주 모두 확진자 수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면서 셧다운 발령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백악관의 코로나 긴급 대응팀도 오늘 최고 수준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백악관 TF팀은 현재 매우 위험한 상황에 도달한 코로나 확산 사태를 각 주정부에게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백악관은 보고서를 통해 일부 주는 아직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는 등 대응이 미흡한 주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지금 추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의료 시스템이 매우 위태롭게 된다는 점도 함께 경고했습니다. 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도 코로나 사망자 수가 몇 달 내에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CDC는 내년 2월 말까지는 코로나 사망자 수가 무려 45만 명이나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주요 병원 수용 인원의 90%가 코로나 환자가 차지하는 레드존에 진입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CDC는 앞으로 석 달 정도가 공중보건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14일 동안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침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자가격리 기간을 7일에서 최고 10일까지 절반 수준으로 단축시켰습니다. 자세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명 기자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자가격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최고 10일로 단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지침은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될 경우 7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를 끝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코로나 검사 없이 자가격리한 지 10일이 지났으면 종료할 수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은 14일 동안 강제 격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센터 측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5일 동안 잠복하는 기간을 토대로 격리 기간 지침을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말 연휴 시즌으로 접어들면서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여행 계획이 있을 경우 여행 가기 하루에서 사흘 전 코로나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3일에서 5일 후에 다시 검사를 받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여행 복귀 후 일주일 동안 꼭 필요하지 않은 외출이나 행동을 자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국립전염병연구소의 앤토니 파우치 소장은 내년 2분기 말이면 집단 면역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번 달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에 내년 4월까지는 대부분 국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백신 공급이 지속적으로 충분히 공급될 경우에는 내년 여름쯤에는 대부분 구성원들이 면역력을 지닌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LA 카운티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에 반발하는 독립시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패스디나시에 이어서 이번에는 베버리 힐스시가 야외 영업 금지 조치를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이삼현 기자입니다. 베벌리 힐스시는 식당 야외 영업 금지 명령을 거부한다. 베벌리 힐스 시의회는 식당 야외 영업 금지 명령에 대해 거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베벌리 힐스시도 파사데나와 같이 야외 영업 금지 명령을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I agree that one size doesn't fit all and that the county should look to differentiate in this situation. 시의회는 야외 영업 금지령은 특정 업종에 불리하게 작용해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행정명령에 반발하고 있는 베벌리힐스 시정부는 LA 카운티 보건국에 야외 영업 금지령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It's not scientifically driven. We haven't seen anything that shows that dining at an outdoor restaurant spreads COVID. 롱비치시도 식당 야외 영업 금지는 불공평한 행정명령이라며 반대하는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랜캐스터와 커머스 그리고 벨 가든스시 등도 야외 영업 금지 명령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식당 야외 영업 금지 명령으로 비즈니스 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명령을 거부하는 도시는 확산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보다 엄격해진 코로나 방역 지침이 LA시 골프장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같은 가구 구성원끼리만 예약이 가능토록 규정을 강화시켰습니다. 기존 예약은 모두 취소시켰습니다. 전용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시가 운영하는 윌슨 골프장에서 오는 금요일 지인들과 골프 약속을 잡았던 한인 신모 씨. 오늘 LA시에서 갑자기 골프 예약이 취소됐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부터 강화된 LA 카운티 행정명령으로 한 가구에 같이 거주하는 사람들만 함께 골프장에 나갈 수 있다며 다시 예약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예약을 했었는데 그 예약이 자동으로 다 캔슬이 되고 꼭 한 가족이 아니면은 같이 플레이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시스템을 가져간다고 지금 이메일로 연락이 왔고 LA시는 강화된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접수된 시운영 골프장 예약을 모두 취소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예약을 하려면 같은 그룹에서 골프를 치려는 사람들 모두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LA시가 직접 운영하는 골프장에서만 엄격한 행정명령 조치가 시행되면서 다른 지역의 골프장에 사람들이 몰리는 풍선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약하는 과정에 보면은
가족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자료가 있어야 된대요. 저희들은 대부분 그 플레이스 멤버십 카드를 쓰든가 아니면은 드라이버 라이센스 아이디에 보면 주소가 다 나오거든요. LA 카운티가 이번 주 발효한 강화된 행정명령은 오늘 20일까지는 한가구 거주자들로 골프장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파이자가 개발한 백신을 영국 정부가 오늘 긴급히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서방 국가 중에는 처음입니다. 미국은 오는 10일쯤 승인할 예정입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화이자 백신이 담긴 초저온 냉동고가 비행기에서 내려집니다. 아직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미 전역에 보급을 시작한 겁니다. 영하 70도 보관이 필요한 백신이라 주 방위군이 미리 운송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When we go to ship it, we only have 2 minutes from when it leaves this freezer door to when it gets put onto dry ice, being fully packed.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이번 달에 풀리는 2천만 명분 백신의 우선 접종 기준을 정했습니다. The vaccine should be delivered to healthcare providers and to those individuals living in long-term congregate facilities. 미국 코로나 사망자의 40%가 요양원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신에 대한 불신이 큰 문제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겠다는 미국인들의 응답 비율은 42%에 불과하고 인터넷에는 백신 음모론이 넘쳐납니다. 이런 백신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 정치권에서는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돈을 주자는 주장까지 등장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화이자 백신을 세계 최초로 승인했습니다. So from early next week, we will start the program of vaccinating people against COVID-19 here in this country. 오늘 영국 정부의 화이자 백신 승인을 시작으로 미국과 유럽 등에서 사용 승인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오늘부터 강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남가주 에디슨사는 강제 단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단전 예고는 강풍이 잦아지는 오늘 토요일까지 계속 지속될 예정입니다. 에디슨사는 LA 카운티 지역 3만 4천 가구를 포함해 남가주 전역에서 모두 27만 가구에 대해 단전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에디슨사는 강풍에 따른 산불 위험이 고조될 때마다 단전 조치를 수시로 취해왔습니다. 네, 계속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그동안 미흡하게 대응해왔던 연방의원에게 시신 가방이 배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자세한 사연은 바로 이렇습니다. 고현준 캐스터가 전하겠습니다.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집 앞입니다. 검은색 시신 가방들이 빼곡하게 놓여 있는데요.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과 제임스 이노프 상원 군사위원장 등 공화당 주류 인사들에게도 배달이 됐습니다. 가방과 집 문 앞에는 얼마나 더 죽는 꼴을 봐야 하냐, 트럼프 코로나 사망 등이 적혀 있는 팻말도 붙어 있습니다. 한 반트럼프 단체가 공화당 지도자들이 이 코로나 지원금 승인에 몇 달 동안이나 반대하고 나서자 항의의 표시로 벌인 일입니다. 시신 가방은 미국에서 코로나로 사망한 27만 명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미국에서는 코로나 부양책을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 대립이 심각한 상태인데 하원에서 2조 2천억 달러, 우리 돈 약 2,400조 원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집권한 지방정부들을 돕는데 연방자금을 투입할 수 없다면서 부양책 처리를 거부해왔습니다. 네, 평화의 소녀상은 한일 간의 갈등 구조가 아닙니다. 여성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상징하는 조형물입니다. 독일의 한 자치구의회가 결의한 내용입니다. 소녀상을 영구히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영 기자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영구히 존치하자는 베를린 미테구 의회 결의안 압도적이었습니다. 29명 중 24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미테구의 기존 철거 명령을 철회하고 설치 기한도 일단 6주를 늘린 뒤 영구 존치 방안을 논의하자는 내용입니다.
결의안을 주도한 녹색당과 좌파당 의원들은 소녀상이 일본군의 전시 성폭력이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상징물이라고 강조하며 미테구에서 존엄을 지키는 자리를 영구히 찾게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소녀상을 한일 갈등의 프레임이 아닌 여성 인권이란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현지 시민사회의 노력에 화답한 겁니다. 전시 성폭력 문제는 우리가 같이 책임져야 될 관련이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여전히 한일 갈등, 역사 부정의 틀 속에서 반발하며 독일을 상대로 외교적 개입, 즉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설치 9일 만에 미테구청 철거 명령이 나오면서 소녀상 지키기에 나섰던 베를린 시민들. 오늘 새벽에도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Just want to be one of the people who are here and then show the solidarity. 직접 주한 독일 대사관을 찾아가는 등 소녀상 지킴이로 나섰던 이용수 할머니는 소녀상을 영원히 지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감사의 영상 편지를 보냈습니다. 독일의 여러분, 여러 분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네, 전문직 취업 비자 조건을 강화하려던 연방정부의 조치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연방법원이 정부 조치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에 이어 칼스테이트가 내년 가을학기 지원을 위한 대입 원서 접수 마감일을 오는 15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칼스테이트 당국은 오는 4일 마감될 예정이었던 올해 지원서 마감을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원 희망자들을 고려해 오는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용기, 이응모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에어컨 부품업체 트루에어가 매각됩니다. 댈러스의 공기업 CSW 인더스트리얼스는 트루에어를 3억 6천만 달러에 매입한다며 이는 미주 한인기업 인수합병 사상 최고액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루에어는 남가주 산타페 스프링스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뉴저지주에 있는 데이케어 센터는 무단결석한 어린이의 상태 확인이 의무화됩니다. 주위에는 매년 많은 어린이들이 뜨거운 차 안에 갇히는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단으로 결석한 어린이들의 부모나 후견인들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즉시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빌 머피 주지사에게 송부했습니다. 시카고시가 겨울철 갓길 주차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시카고시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4월 1일까지 다운타운 주요 도로와 레이크쇼어 드라이브 등 107마일 구간에 대해 새벽 3시부터 오전 7시까지 길거리 주차를 금지합니다. 산타크루즈 카운티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전화 사기가 잇따라 주의가 요망됩니다. 셰리프국은 사기범들이 개인정보를 알아내 손주인 척 교도소 석방 보석금이 필요하다며 노인을 상대로 돈을 요구하는 사기가 수차례 신고됐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우선 원전 수사 상황부터 점검했습니다. 자료를 삭제한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습니다. 배준희 기자 취재했습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어제 오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엔 감사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죄 등 3개 혐의가 적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원전 수사 영장 청구가 승인된 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지 딱 하루 만입니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 444개를 삭제하는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어제 대검 반부패부로부터 원전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중순 대전지검이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관련 보고를 올리자 윤 총장은 보강 수사를 지시했는데 지난달 24일 직무에서 배제되면서 일주일간 영장 청구가 보류됐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대전지검은 당초 감사 방해 혐의만 적용했다가 윤 총장의 지시를 받고 보강한 뒤 3개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검토 과정에서 윤 총장과 대검 반부패부장 간에는 큰 이견이 없어 윤 총장이 곧바로 승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네, 신임 법무부 차관에는
판사 출신의 이용구 변호사가 내정됐습니다. 단 이틀 만에 차관 내정자가 결정됐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계속해서 김정윤 기자입니다. 새 법무차관이 된 이용구 변호사는 판사 출신 친문 인사입니다.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에서 일했고 현 정부 들어 2년 8개월간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일했습니다. 통상 고검장급 검사가 맡아온 법무차관에 비검찰 출신을 앉힌 건 60년 만입니다. 대검 차장과 법무차관 같은 추장관 측 인사들마저 등을 돌려 검찰에선 후보 찾기조차 어려운 상황도 작용했을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속전속결 인사는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열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다만 징계위 틀은 바뀔 전망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징계위원장을 새 차관이 아닌 민간 외부 위원이 맡을 것이라며 윤 총장 측 요청도 수용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징계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징계위를 예정대로 열고 그 결과가 무엇이든 그에 따라 다음 절차를 밟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용구 차관이 서울 서초동의 본인 명의, 도곡동의 부인 명의의 아파트를 보유 중이어서 현 정부가 내건 다주택자 고위공직 불가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청와대는 매각 의사를 확인했다며 인사 원칙에 어긋나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그만큼 급하게 한 인사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네, 군사 분계선 부근에서 대북 전단을 날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됐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습니다. 보도에 백운 기자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 같은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하는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격렬하게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했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역인 대북전단 발송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역대 어느 정부도 생각하지 못했던 시도입니다. 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 피해가 우려되니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국가의 책임, 여당으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였죠. 이인영 통일장관도 남북 관계를 들어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합의 사항의 이행과 관련한 의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법적인 체계의 어떤 완결성, 완전성을 추구하는 이런 데서 긍정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고 법안은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행정안전위 법안 소위는 경찰 기능을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로 나누는 경찰법 등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여성가족위에 출석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야 합의로 오늘 이정옥 장관의 발언을 제안한 채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장관이 지난달 5일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성인지성 집단학습 기회라고 말해 거센 비판을 받았던 것과 관련해 오늘은 발언 기회를 아예 안 주기로 여야가 합의한 겁니다. SBS 백운입니다. 네, 다음은 홍콩 소식 전하겠습니다. 홍콩 민주화 운동을 주도해왔던 조시아 윙 등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조시아 윙은 계속해서 싸워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송욱 특파원입니다. 구류 처분을 받고 수감된 조시아 웡이 수갑을 찬 채 법원으로 향하는 차량에 오릅니다. 홍콩 법원은 불법 집회 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시아 웡에 대해 징역 13.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아그네스 차오는 10개월, 이반 램은 7개월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우산혁명의 주역이자 중고등학교 때부터 함께 일한 이들은 홍콩의 대표적인 청년 민주화 운동가들입니다. 법원은 지난해 6월 21일 경찰본부를 에워싸고 벌어진 불법 시위에서 이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경찰의 행정력을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한 것을 참작해 감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으로 시장을 선고받은 차오는 눈물을 흘렸고 웡은 지지자들에게 험난한 길을 버틸 것이라고 말하며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This case will draw the world attention to the arbitrary power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whose impartiality is manipulated by Beijing crackdown. 웡은 또한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불법 집회 가담 혐의도 받고 있고 차오는 지난 8월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반면 홍콩 정부는 최근 반중파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한 데 이어 보안법 위반 익명신고 채널을 만드는 등 민주 진영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대통령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 모두가 고도의 상징입니다. 그만큼 국민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마스크 착용은 바로 애국입니다. 바이든 당선인 오늘 또다시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고 당부하고 또 촉구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연일 최고 수준입니다. 집단 면역, 빨라야 내년 여름쯤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반인 백신 접종도 내년 4월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수많은 미디어 앞에서 또 대중이 보란 듯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했던 대통령. 착용했던 마스크마저 한순간 망설임도 없이 벗어버렸던 바로 그 대통령. 지금의 심각한 코로나 확산에 분명히 책임이 있을 겁니다. 마스크 착용은 바로 애국입니다. 이 모습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